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제11 민사부 판결문을 낭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20-가합103836 부당이득 반환 등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원고는 2인, 피고는 모 대학입니다. 변론 종결 2021년 7월 7일, 판결 선고 2021년 8월 18일입니다. 주문 1. 원고들이 별지 1 원고별 호봉 산정표 기재 각 호봉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A, B 및 각 E에 대하여 2021년 2월 27일부터 2021년 8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이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원고들이 별지 2 원고별 호봉 산정표 기재 각 호봉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 원고 B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학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 대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나 원고들의 입사 및 고용 형태의 전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기간제법 부칙 제2항에 따라 2020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법적 지위가 전환되었다. 원고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피고대학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별도의 지역규칙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동일한 부서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지역규칙에 따라 원고들의 호봉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정규직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호봉에 대한 확인, 원고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2021년 2월까지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지역규칙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에서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 차액 상당의 김액을 부당이득, 미지급 임금 내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들은 2021년 7월 5일자 준비서면 제6쪽에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청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한 기간 동안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이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퇴직한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를 현재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과거의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고 있으나, 비교대상 근로자는 원고들과 동시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여야만 하므로 과거의 정규직 근로자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를 계약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이전한 바, 업무 분장을 이전한 경우까지도 비교대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경영상 판단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어 부당하고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 이유도 존재한다. 설령 원고들이 주장과 같이 정규직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대학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간, 근무기간 중 일부는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산입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들 주장의 금액 중 2017년 5월 8일까지의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호봉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4조 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법 제4조 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만이 무효로 된다거나 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문헌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 취지와 공평의 관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한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는 대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간제법의 목적, 관련 규정, 체계와 취지, 재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9년 12월 24일 선고 2015-2548-73 판결 참고. 여기서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년 10월 25일 선고 2011-2-70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4 내지 자료 각 기재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원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직원 인사규정, 취업규칙, 교직원 보수규정, 계약직 인사규정의 내용에 비춰보면 피고는 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내지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1일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들과 같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마련한 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작성한 고용계약서가 원고들에게 대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였을 당시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닌 점. 대법원 2019년 11월 14 선고 2018-200709 판결, 대법원 2019년 12월 24일 선고 2015-254873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설령 위 고용계약서를 원고들에 대한 취업규칙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정규직 직원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되며, 그 부분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호봉획정. 앞에서 든 증거에 따라서 원고들은 각 아래의 환산 경력표 기재와 같이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소결. 따라서 원고 A에게, 원고 B에게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년 2월 27일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전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정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년 8월 18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 정본입니다. 2021년 9월 10일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뭐 대장동 사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법조계 인사분들이 대거 지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법률, 상식, 그리고 판결문 등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에 대한 지식을 쌓고 법을 제대로 알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한 발짝 더 진일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법적인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